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사랑하는 까닭이란 시에서 젊고 좋은 모습뿐 아니라 백발이 돼도 또 내가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눈물 흘릴 때조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또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그 길 이끌어 주실 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보나심리상담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옥마을에 와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만 되면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 상담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드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심리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 훈련, 그러니까 초심 상담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훈련, 그 다음에 강의, 집단 상담 이란 다양한 심리 상담 활동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좀 낯설고 저는 방송은 낯설어서요. 낯설고 그렇지만 함께 여러분들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왕따를 당할까봐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아이를 괴롭혔겠죠? 그 아이를 괴롭힌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영입하고 이 아이를 다시 또 왕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2년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한 친구가 딱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줘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설득을 했어요. 버티다가 오더래요. 왔는데요. 5학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살짜리들의 세계잖아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괴롭힌 아이들이잖아요. 다 왕따를 한 번씩 당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와서 사과를 딱 했어요. 12살짜리 아이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조금 커요. 주제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내용은 되게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나약한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실험 기구들이 발달이 되어서요. 콘택트 렌즈에다가 영사기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맺히는 상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첫 번째 그림이 처음에 보여준 상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망막에 맺힌 상이 변하고 있어요. 망막에 맺히는 상이 변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그 감각 수용기는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체계는
피로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 피로도에 따라서 이렇게 망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사람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 온 얼굴이 처음에 보여줬지만 차츰차츰 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 부위에 따라서 망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밑에 삼각형하고 이것은 영어도 아니잖아요. HB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마시는 뭐예요? 그렇죠. 맥주죠.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걸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3, 4가 나오고 어디에서 B와 B? 비동사의 B와 꿀벌의 B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망막에 맺히는 상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맺히는 상이 거기에 의미가 다르게 붙여짐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러한 신체 기관의 한계성, 이것에 의한 불완전함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걸 보았으면 그것이 같이 공유될 거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만은 어떻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완벽하게 보았다고. 내가 아는 것은 정확하다고. 나 두 눈으로 나 시력 좋다라는 말까지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신체 기관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자기가 다르게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실험 한번 볼까요? 다음 실험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13. 보세요.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도 13으로 보이시나요? B처럼 보이네. 그렇죠. 주변에 어떤 맥락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13으로도 보이고 B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 그러네요. 그쵸? 주변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신체 기관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추구할 때 주변 맥락을 참고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능력이 저절로 발달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실험만 보고도 어떠세요? 너무나 분명하죠.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저걸 억지로 저렇게 의미 부여를 저렇게 하나, 이게 아니죠. 너무나 분명하게도 저희는 우리가 너무나 불완전하구나. 그러니까 신체 기관의 한계성도 있고 또한 주변에 의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여기에서는 A, B, C 찍고 12, 13, 14지만 이렇게 맥락을 이루는 것, 저희가 어떤 걸 보았을 때 맥락을 이루는 것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뭔가를 볼 때 맥락을 이루는 것,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라온 그런 과정들, 그렇죠. 나의 과정.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깨에다가 어깨를 다독여주기 위해서 어깨에 손을 살짝 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움찔해요. 이게 나를 폭력하는 그러한 자극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에 움찔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 너무도 분명하죠. 이것은 극단적인 예고요. 누구한테나 환영을 받는 그러한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어디 가서도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못하죠.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어디서나 환영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과거, 경험했던 그쵸. 것들. 과거 경험했던 것들. 지금 맥락이 비슷하죠? 여러분, 언론 어떠세요? 언론. 저희가 어떤 언론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먼저 어떤 언론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의 선입견이나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치관, 선입견, 그리고 문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맥락도 저희는 보거든요. 특히 부부 상담에서요. 처가 문화하고 시댁 문화가 같은 곳은 없지요. 예. 없는데 이 두 문화에서는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방법이 두 문화가 다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 갈등으로 되게 오게 되면 먼저 맥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남편이 너무도 무례하고 얄밉고 어째 저렇게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행동마저도 그 문화를 보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남편의 그 행동이 아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배려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행동을 습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이해가 되어도 부부 갈등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화를 이해시켜야 되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많이 감소된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A, B, C고 12, 13, 14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람은 사회적 뭐라고 하나요? 동물. 그러면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무리에 의해서, 무리 속에 있을 때, 무리를 지어야 저희가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을 하고, 무리에서 도태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 저희는 너무 두려워하죠. 외롭고 외롭고 두렵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봤죠. 봤습니다. 받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실험으로 그러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교 선분 A, B, C 중에서 말이에요. 표준 선분하고 같은 길이의 선분 골라보시겠어요? A. A인가요? 정말 A인가요? 아, 농담해봤어요. B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긴장감을 풀어주셔서. 자, A, B, C 중에 표준 선분하고 같은 길이의 선분은 어떤 것인가요? B 같아요. B. 여러분들 약간 아리송하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아니, 확실합니다. 확실해죠? 예. 저희가 물리적으로 애매할 거 하나도 없죠? 네. 이렇게 사람을 9명을 원탁에 앉혀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말이에요.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아까 그 그림에서요. 이렇게 표준 선분하고 같은 길이의 선분이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는 실험이에요. 1, 2, 3, 4, 5, 6, 7번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사람하고 제가 짰어요. 표준 선분하고 같은 선분이 어떤 선분이에요? 하고 물으면 C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 이 C라고 대답을 할 때 이 8번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 8번 사람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8명하고는 짜고 1명만, 그러니까 진짜 실험자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A, B, C 중에서 표준 선분하고 같은 선분은 몇 번? C입니다. C. C래요. 자, 여러분은 이 짰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8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C라고 딱 하네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쳤다고 하겠죠. 처음에 쟤 바보 아니야?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말을 안 하고 또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A, B, C 중에 표준 선분하고 같은 선분은? C예요, C. 여러분들은 지금 8번째 사람이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이상해. 그쵸? 왜? 자, 세 번째 분한테 여쭐게요. A, B, C 중에 표준 선분하고 같은 선분은 몇 번인가요? C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보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점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C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한테 딱 물어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덟 번째 사람이면 분위기상 C가 맞지 않을까? 이런 뭔가 생각을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어쩌면 C라고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 C가 정답일지도 몰라. 몰라. 그런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무조건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의심할 바 없죠. 너무도 명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C라고 할 확률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33명이 C라고 말을 하더래요. 어. 이렇게 의심할 바 없는 상황에서도 C라고 말을 하더래요. 비율이 꽤 높네요. 꽤 높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것 같아서. 우리 모두일 가능성이 있어요. 불완전하구나.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뭐가 정답인지 말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묵묵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사람한테 물었을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C. C. C라고 말을 C라고 하겠죠. 맞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이 실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33명이니까 77명은 어땠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B라고 말한 거죠. B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B라고 말을 했던 사람 중에도 12번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C가 바뀌었어. C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또 늘어났네요. C라고 말한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인가요? 74명이에요. 의심할 바도 없고 더 이상 뭐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까지 왔잖아요. 이 세 개의 실험 자체가 인간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이죠. 지금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말 그대로 뉴스 이런 거 인터넷 뉴스 볼 때가 생각나는데 댓글 같은 걸 보면 맞아요. 제 생각이 아닌 게 제 생각처럼 변해가는 느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랑 나누다 보면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글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도 이게 있죠. 내가 판단하기 전에 그런 걸 빨리 읽어버리고 그치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렇죠. 심리랑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걱정이 돼요, 자꾸. 네. 걱정이 돼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예, 제가 예. 만약에 이게 세 번째로 계속 돈, 예. 그거를 지켜본 B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하기에는 좀 복잡해지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든 게 옛날 광고 중에 네네.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또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네라고 네라고 할 하는 수 있는 용기, 뭐 이렇게 광고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막 떠오르면서 관련 있죠. 네, 좀 막 불안해요. 내라고 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걸 네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라고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심리학을 이렇게 어떠한 실험이나 이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요. 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실험에서도 인간의 신체 기관의 한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내 신체 기관의 피로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다르게 볼 다르게 수가 볼수 있다. 있다. 자, 이건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나죠. 상대 것은. 또 상대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듯이 똑같은 사람인 상대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해를 그렇죠. 더 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본 것도 맞을 수 있고 상대가 본 것도 맞을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봤는데 넌 그렇게 봤어? 어떻게 그렇게 봤어?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봤는데 너 뭘 본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봤는데 넌 그렇게 봤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가도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훨씬 원활하고 부드럽게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것도 수용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내가 본 것도 맞고 그렇죠. 상대가 여기도 본 것도 맞죠. 맞고. 거기는 신체 기관의 한계였고 여기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다 될 보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실험은 어떨까요? 이거 실험하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난 줏대도 없어. 너무도 분명한 것을 왜 따라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나도 그럴 그랬어. 수도 있어. 그럴 나도 수 그래.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어떤 압력이나 요구나 이런 거 없을 때도 따라가는 것을 동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조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동조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신 있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 그렇죠. 마음의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사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맞아. 그렇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자기를 믿고 자기 소리를 내는 낼 수 사람이라는 있는 사람. 자, 이 실험을 말이에요. 다시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한 사람한테 한 5번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제가 또 같은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라고 묻거들랑 이번에는 C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말을 하라고 했냐면 A라고 해주세요. B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A라고 해주세요. 한 거예요. 자, 했어요. A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조율이 떨어졌어요. 아까 몇 프로였어요? 맨 처음에 33%. 두 번째는? 74%. 그런데 동조율이 몇 프로로 떨어졌을까요? 5%. 확 네. 떨어지네. 네. 정답을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 B, C 중에서 표준 성분과 같은 성분 C라고 여지껏 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C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만 그냥 A라고만 대답을 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A라고만 대답을 해도 8번이 대답에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다르지 않았네. 틀리지 않았네. 내 생각대로 해도 되겠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사람들이 어떤 답을 일률적으로 말을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내가 그죠. 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을 자유로움.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 내 소리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가셨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 뭐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그 무리의 어떤 분인가요? 사장님. 대장. 그렇죠. 대장이에요. 맞아요. 난 짜장면을 먹을게. 리더예요. 저도 짜장이요. 저도 짜장이요. 그러면 뒤에 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짬뽕을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근데 저 어제 술 마셨어요. 해장하고 싶어. 짜장 못 먹겠어요. 근데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용기가 안 왠지 나죠.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용기 있는 친구가 탁 말했어요. 전 잡채밥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쟤 어디 전짬뽕이요. 웃어요? 쟤 어디 웃어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더 어제 술 먹었는데 나는 짬뽕을 먹고 싶다. 나 국물이 먹고 싶은데 다행이다. 선택의 자유로움이 어떻게 되나요? 생기는 거죠.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리가 다 같다고 한번 해보시게요. 진짜 리더는 누구예요?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인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여기 무리들한테 영향을 앞에 제일 먼저 말한 사람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앞에서 큰 소리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리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요? 참된 리더는 자기의 소신을 얘기할 줄 아는? 소신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의 자유로움을 얻고 편안함을. 그래서 자기 소신껏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채밥하고 부른 사람을 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 오늘 제목 있지요. 그 사람을 바로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답니다. 어디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람인가요? 권위 있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에요. 축구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 쓰레기 먼저 주워가지고 우리 문화 보여줬던 기억 나세요, 여러분? 네. 어떤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주웠죠. 지하철 승강장에서 늘어져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딱 한 사람이 딱 서면 그 라인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는가요? 줄을 서죠. 줄을 서죠. 그러면은 누가 시작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 줄을 선 사람. 그렇죠. 악플이 막 달리다가도 거기에 선풀이 한 번 딱 끼면 어떻게 되나요? 또 바뀌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스웨덴 소녀인데 환경운동하는 소녀예요. 이 소녀가 11살 때 이 환경이 이러한 기후에 대한 이러한 심각함을 듣고 너무나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15살에 딱 행동으로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어린 스웨덴의 소녀가 지금 보면 너무 어려 보이지요? 예.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후에 대한 환경운동을 이 친구가 주도한 학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기후에. 네, 기후에.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소녀가 바로 시작을 창조한 사람의, 그쵸? 그럼 이 그레타 이 소녀는 아까 저희가 그 실험에서 봤던 모두가 다 씨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에 걱정할 일이 없다. 네. 무슨 지금부터 기후를 걱정을 해. 그런 건 꼬마야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하면서 모두가 씨로 그런 이야기들을 일괄적으로 공격 아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레타 툰베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지구는 우리가 사람이 살려야 될 그렇죠. 몫이고 우리의 우리가 미래고. 이래 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B라고 계속 자기의 그렇죠. 소신을 말한 거네요. 네. 두려움을 무릅쓰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소외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왕따 문화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러한 왕따 문화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왕따 시키면 그만큼의 공포가 생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왕따 시키는 이 무리도 어떤 거예요? 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여기에서 벗어날까봐, 그래서 나도 왕따를 당할까봐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음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어느 학교에 말이에요.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은 그 학생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 다음에 시키고는 그 아이를 괴롭혔겠죠. 그 아이를 괴롭힌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영입하고 이 아이를 다시 또 왕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2년을 거쳐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알고 학부모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알죠.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 같은 반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왕따를 당하는데 한 친구가 딱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 주도하는 저 친구한테 지금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우쳐줘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설득을 했어요. 나만 믿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저 친구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는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이러한 말로 우리를 괴롭혔고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혔다. 네가 반성하고 우리들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는 너하고 놀지 않겠다. 이 친구가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바로 이 친구가 사과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자존심이. 그렇죠. 몇 달을 버티더래요. 그런데 버티다가 오더래요. 왔는데요. 5학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살짜리들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2년 동안 다 괴롭힌 아이들이잖아요. 다 왕따를 한 번씩 당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깨닫고 와서 사과를 딱 했어요. 12살짜리 아이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쉽지 않죠, 이거를 받아주는 게.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받아줬대요. 받아주고 그 이후로는 그 반에, 그 학교에 왕따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잘 모르고 한 행동이겠지만 이 아이가 한 훌륭한 행동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2년 동안 이루어진 왕따의 흐름을 깨려고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소녀거든요. 이 소녀가 왕따의 흐름을 깨려고 용기를 내었지만 지금 그동안 선생님도 아셨을 거고 학부형들도 아셨을 텐데 다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도 이 흐름을 못 깼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아무도 제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왕따 또 당할 다른 수도 있죠. 왕따가 되겠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떨림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될 거다. 이게 바로 그 아이의 첫 번째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는 아마 그 당시에는 자신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왕따를 끄는 그것만 내가 그래도 해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게 주도 학생의 문제 행동과 주도 학생 존재 자체를 구분한 거예요. 뭐냐면 그 행동만 깨우쳐 주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나쁜 아이다. 나쁜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하고 같이 절대로 나는 쟤를 상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린 게 아니고 쟤는
그 문제 행동만 없애주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 행동하고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분을 한 거예요. 분리를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 문제 문구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저희 시대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말했을 것 같아요. 놀지 마. 그렇죠. 걔하고 놀지 마. 그렇죠. 걔하고 놀지 마. 맞아요. 문제 해결 방법이 그 아이하고 놀지 마요. 그렇죠. 그것은 그 그런 아이 말을 항상 많이 존재를 들었거든요.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학생은 자기가 그렇게 저걸 구분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걸 생각했다라는 건 오. 굉장한 깨우쳐 주기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가 훌륭한 점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폭력 당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을 지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격하는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행동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을 고통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을, 고통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내 것이냐, 너 문제 있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싫어 하면은 그러한 것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내사를 하거든요. 내면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상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어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싫어할 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왕따를 당한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한테 문제가, 이 친구의 문제 행동에 의한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왕따 문제라는 피해자들을 상담을 할 때 가장 심각한 게 이것을 깨주는 거. 부정적인 자기 개념, 무비판적인 내사로 인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들을, 그것을 내사시켜가지고 내면화시켜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내는데 너무도 힘든데 어쩜 이 친구는 주도학생의 문제 행동과 나와는 별개다. 이것은 이 문제 행동이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가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응징하지 않고 깨우치려 한 것. 저희가 동물적인, 아까 사회적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적인 본능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도 훌륭한 12살짜리 친구죠. 실은 12살 때 자신이 한 행동을 30년 후에 와서 저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소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0년 후에 저한테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말이에요. 긍정적인 걸 기억을 잘할까요? 부정적인 걸 기억을 잘할까요?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기억하죠. 그렇죠. 긍정적인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저한테 저절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조심해서 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나 정말 내가 고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단점 말해줘.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9개의 장점 말하고 단점 하나 말해요. 그것만 기억나. 그렇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단점만 기억나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저희의 인간적인 성향이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가득히 잊어버려가지고요. 저거 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어렴풋하게
뚜렷하게 기억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내면 탐색을 계속 들어가 봤더니 그리고 상황 탐색, 내면 탐색 쭉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벌 떨던 내 모습.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30년 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만 가면 긴장하고 떨고 있는데 저 이것 좀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탐색을 하던 과정 중에 이 사건을 딱 떠올리고 나서는 아, 저 이런 사람이었군요. 제가 쭉 생각을 해봤더니 유치원 때부터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항상 행동으로 옮겼고요. 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나는 축소시키고 긴장하고 떠는 자기 자신만 확대시킨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까지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가 떨던 그 작은 모습 하나만 그것만 부각시켜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아이의 정말 훌륭한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확인을 시켜주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면 사건 하나하나를 확인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사람이니까. 당신도 사람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위험을 무릅쓸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그 모습은 너무 당연한 거고 실은 더 큰 당신의 저변의 힘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타고난 건가요? 천성. 예, 저는 그 인간의 선한 힘을 믿어요. 타고난다고 믿어요. 저는 그 저희 안에 하나님의 모상이 있다고 저도 종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한 힘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왕따 당할까 봐 배척당할까 봐 이게 다 모두 죽음의 두려움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런 한계와 불안정성 속에서 또한 불완전한 인간들과 같이 하면서 형성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안에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상담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리 상담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센터장님이랑 잠깐 저도 상담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긴장감을 얘기했을 때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여전히 긴장을 하고 처음에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겨드랑이가 다 젖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한 모습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사고 없이 10년을 이어온 제 자신이 대견해지는 거예요. 저의 좋은 모습이 어떤 건지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작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소녀도 시작을 창조했죠. 예. 12살짜리 이 소녀가 시작을 창조해서 어떻게 했어요? 없앴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 모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이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창조할까? 어떤 것의 시작을 창조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산다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세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